요 캐시는 제가 볼 때는 해시 캐시의 개념인 것 같아요. 개발자와 사용자들이 하나의 프로토콜을 가져야 되는데 요 하드 포크는 다른 거죠. 개발자가 가지고 있는 것과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요 해시 캐시의 암호 코드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화가 됐다 그럴까요? 삼중화, 다중화가 되어 있는 프로토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이게 조금 더 어떤 면에서 보면 비트코인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암호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스알라이언스와 함께하는 경제단판 곽수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블록체인 또 마이닝 또 알트코인 또 이런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쪽 전문가가 아니고 아무리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 전문 용어들이 많이 존재를 해요. 저도 찾아보고 또 전문가를 만나서 물어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부분이 100% 완벽하다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제가 이해하는 거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에 투자하실 때 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투자하실 때 이 투자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다라는 것을 좀 더 알고 접근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금과 석유 이런 것처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텐저블한 자산은 아니다. 하나의 기호화되어 있고 우리가 그런 그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익명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술이다라고 하는 그 기술에다가 우리가 좋아 그러면 그 기술을 우리가 지지하겠어라고 하는 지지 성명의 그런 퍼센티지의 개념을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의미다 보니까 이제는 현금은 아니다는 확정이 된 것 같고 자산이다라는 개념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 자산이라는 개념도 방금 말씀드린 텐저블하지 않다 보니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이 개념을 여러분께서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알트코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뭐 리플도 설명을 드렸고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고 도치코인도 드렸고 이더리움도 설명을 드렸는데 또 다른 하나의 체계,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만들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블록체인을 네트워크이잖아요. 그죠? 블록체인이니까 체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트워크인데 이 컴퓨터들에게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아무나 막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다음에 뭐 중구난방이 되니까 일정한 블록체인에 조인할 수 있는 컴퓨터들의 자격 조건을 갖춰야 돼요. 우리가 외교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프로토콜, 외교 프로토콜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I apologize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외교 용어에서 apologize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예, 외교적으로 그런 개인적인 용어고요. 외교적인 용어로는 I regret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걸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의정 또는 정형화된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관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규칙을 블록체인에서도 만들어요. 근데 그 만들어낸 그 프로토콜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만약에 비트코인 A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만들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비트코인 A를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하드포크가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동의 없이 실행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럼 이거 누구나 다 따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동의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비트코인과 다를 바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드포크가 만들어졌는데 다른 네트워크 참가자들이 완전한 동의 없이 만약에 또 다른 암호화폐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비트코인을 바탕으로 한 별다른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겠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던 프로토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요. 이게 하드포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규칙 집합을 거부하지 않는, 나는 비트코인이 만들어 놓은 1부터 10번까지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사용할 때는 이런 프로토콜을 만족하고 동의한다. 보통 뭐 개인정보 합의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소프트웨어 포크라 그래요. 근데 이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것을 우리가 하드 포크라고 정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블록체인 기술 중에 또 다른 하나의 블록체인을 만들어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알트코인으로 형상화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의 하드 포크는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프로토콜 중에서 계층의 변경을 가해서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정의인데요. 새로운 계층이라고 하는데 이제 계층이 뭐냐? 레이어라고 영어로 표현이 돼요. 레이어니까 이렇게 층층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영어로 표현해 드리면 더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럼 이 계층을 만드는 건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가 프로토콜 레이어, 두 번째가 네트워크 레이어, 세 번째가 데이터 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의 블록체인의 계층, 레이어가 존재하는데 이 프로토콜 계층은 블록체인을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구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의 계층, 레이어 중에서 프로토콜 레이어, 의정서, 서로가 동의하는 이런 규정을 우리가 만족시킬 때만 블록체인에 들어와서 블록이 되시오라고 하는 그 조건에 합당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하드포크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프로토콜, 데이터, 또 네트워크 요 레이어 중에서 프로토콜 레이어를 별개로 만들어서 나는 이 블록체인 프레임하고 프로토콜하고 다른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나는 여기에 따라서 갈 거야. 근데 얘는 10개 중에서 10개 프로토콜을 내가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얘는 11개를 만들었어. 얘는 15개를 만들었어. 아니야, 얘는 5개만 만들었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프로토콜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만들어진 프로토콜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비트코인 체계를 우리가 알트코인이다. 비트코인에서 분파된 알트코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비트코인에서 분파된 프로토콜에 동의하지 않는 추가된 또는 빠진 그런 프로토콜 계층으로 만들어진 알트코인이 존재하느냐? 제가 종류를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2014년도에 만들어진 비트코인 XT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016년도에 만들어진 비트코인 클래식이 있고요. 여러분 빗썸이나 들어가면 다 보시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016년도에 같은 해에 만들어졌던 비트코인 언리미티드가 있고요. 2017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비트코인 캐시가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골드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성질인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제 송금 수단에 쓰이는 겁니다. 이거를 리플이라든지 라이트코인이 갖고 있는 그런 성격,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성격과는 가장 본질적인 성격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알트코인에 있어서 비트코인 XT, 클래식 또는 캐시, 언리미티드의 차이는 뭐냐?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래되는 속도의 차이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프로토콜을 몇 개 더하고 빼고 하는 것은 거래되는 시간을 더하고 빼기 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자꾸 속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경제에 있어서 시장의 기본 원칙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수요가 많아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최강야구 좋아한다는 거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최강야구 직관을 할 때에 직관 티켓을 예매하려고 그러면 2시부터 예매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딱 1시 한 50분쯤에 컴퓨터를 키면 한 3만 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3만 명이. 그러면 2시 땅 되자마자 3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고 아니면은 다른 대기하고 있던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이 동시 접속을 해버려가지고 티켓을 구매하는데 다 못 구매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니까는 직관 티켓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당연히 암 시장에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거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적당한 비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수요가 존재한다는 거고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 믿는다는 개념도 상당히 상상적인 어떤 그 허상이라는 것을 제가 허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법칙에서 놓고 보면 비트코인 체계에 있어서 프로토콜이 상당히 신뢰를 갖고 거래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하드포크화된 코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XT인데 이게 어떤 거냐? 2014년도에 마크 허른에 의해서 개발이 됐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비트코인 버전은 초당 최대 7개 거래까지만 허용을 했대요. 초기에. 근데 이 비트코인 XT는 초당 24건의 거래를 목표로 만들어졌다는. 그러니까 프로토콜이 삭제가 됐거나 프로토콜이 더 추가됐거나 하는 개념은 제가 전문가한테 여쭤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해서 됐는 건지. 제가 그걸 알 길이 없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초당 7거래까지만 허용이 됐던 것을 24개 거래까지 늘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블락 크기가 늘어나야 돼요? 줄어야 돼요?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1MB에서 8MB로 증가시켜야 되는 그런 그 제한이 존재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성공했느냐? 초기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2018년도 말에 사실은 소멸되고 있다. 거의 소멸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비트코인 클래식 2016년에 나온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XT처럼 거래 속도에 관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XT가 8MB로 증가시키는 걸 요청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클래식은 단지 2MB만 늘려서 거래 속도를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거래를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2MB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인식을 못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8MB라고 하는 게 좀 부담이 된 모양인데, 그래서 2MB로 줄이자 그러니까 이제 거래되는 양이 소위 말해서 24개보다 더 작아지게 되니까 이것도 합리적인 숫자가 아닌 걸로 그렇게 서로 의견이 모아졌는가 봐요. 그래서 클래식도 일부 개발자들이 그렇게 막 강하게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거래되고 있는 양에서는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는 이렇게 크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같은 해에 또 언리미티드가 출시됐어요. 2016년도 3월 달에 출시인데 요거는 좀 약간 좀 미스테리하답니다. 프로젝트 개발자들이 코드는 공개했는데 어떤 종류의 포크가 필요한지는 또 명시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포크가 필요한지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해요. 하드 포크라고 하는 개념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또 다른 하나의 비트코인의 분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로토콜에 동의하지 않는, 데이터에 동의하지 않는, 그죠? 그런 하나의 개념인데, 이 프로토콜을 갖다가 이렇게 개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픈소스로 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언리미티드라고 하는 말 그 자체는 2100만 개가 아니라 이제 무작정으로 풀어오겠다라고 하는 개념이었겠죠. 근데 이 개념에 이끌려서 거래를 한 사람도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소멸된 알트코인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는 비트코인 캐시, 지금도 많이 거래가 되고 있죠. 이건 2017년도에 개발이 됐대요. 이 비트코인 캐시는 2017년도 8월 달에 블록체인에 분리되어서 32MB로 용량을 늘렸습니다. 용량이 늘렸으니까 네트워크 거래 시간이 엄청 단축됐겠죠. 그죠? 비트코인 캐시는 주요 암호화폐에서 지금 현재 가장 성공한 암호화폐 알트코인으로 지금 남아있다 그러거든요. 지금 14번째 가장 큰 시장이랍니다. 2024년 현재. 17번째로 가장 큰 그런 시장으로 암호화폐 알트코인으로 그렇게 이용되고 있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개발자와 사용자들은 서로 분리된, 그러니까 개발자와 사용자가 하나의 비트코인 체계로 의하면 암호를 푸는 열쇠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증거하잖아요. 블록 안에 있는 사람들,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증인이야, 내가 증인이야, 내가 증인이야. 이 증거하는 proof of work라고 하는 그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게 하나의 프로토콜을 가져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요 비트코인 캐시는 서로 분리된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위트니스 구현에서 가져온 프로토콜 업데이트를 피하기 위해서 하드포크를 시작했다. 이제 요 개념이 비트코인 캐시의 차이점입니다. 요 캐시는 제가 볼 때는 해시 캐시의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해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암호를 풀어내는 그 코드를 개발자와 사용자들이 하나의 프로토콜을 가져야 되는데 요 하드포크는 다른 거죠. 개발자가 가지고 있는 것과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요 해시 캐시의 암호 코드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화가 됐다 그럴까요? 삼중화, 다중화가 되어 있는 프로토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이게 조금 더 어떤 면에서 보면 비트코인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암호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또 프로토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 부분 역시 전문가분에게 제가 여쭤봐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17번째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알트코인의 하나라고 하는데 이것이 개발자와 사용자가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이 각각 다르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프로토콜이 나왔고 이 프로토콜이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의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프로토콜, 네트워크, 또 데이터 이 레이어와 독립된 개념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인정했을 때만 알트코인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또다시 사용자와 개발자 또 다른 뿌리를 이렇게 분파를 했잖아요. 사용자와 개발자 간에 다른 프로토콜을 가진다는 개념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속도가 빨라졌다는 개념을 놓고 봐서는 조금 더 쉽게 프로토콜을 인정할 수 있는 블록체인 안에서 암호를 계산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비트코인 골드가 있어요. 2017년도 10월 달에 출시가 됐는데 이 하드포크를 만든 사람들은 채굴을 그래픽 처리 장치 GPU로 되돌리려고 했으니까 이더리움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했는데 채굴이 필요한 장비와 하드웨어가 특수화될 수밖에 없죠. GPU로 돌리기 때문에 GPU 컴퓨터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일반 컴퓨터 MS 노트북 가지고 있고 제 아들이 제게 준 GPU가 장착되어 있는 컴퓨터가 있는데 속도 측면에서는 GPU가 장착되어 있는 컴퓨터가 일반 마이크로소프트 GPU가 없는 컴퓨터보다 제 느낌에는 5배에서 6배 이상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골드라고 하는 것이 GPU를 장착했다는 말은 속도를 빠르게 했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포스트 마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포스트, 그러니까 이후에 마인한다, 채굴한다는 개념인데 이는 이 개발팀이 포크가 개발된 후에 포크가 만들어졌겠죠. 하나가 비트코인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10만 개 코인을 채굴할 수가 있답니다. 이 비트코인의 바탕을 놓지만 또 다른 비트코인류의 코인을 요것만 만들어지면 10만 개를 채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개념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10만 개가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뭐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하드포크만 제대로 개발이 되면 굳이 2100만 개 제한되어 있는 걸 가지고 거래하기란 신뢰성이 없잖아요.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기금에다가 위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의 펀드에다가 펀드 자금으로 집어넣고 앞으로는 이 새로운 뭐 프리 소프트웨어 펀드라든지 이런 형태의 펀드 자금으로 비트코인 골드 생태계를 성장시키거나 발전하고 연구하는 자금으로 쓰겠다 해서 입금을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개인 개발자에게도 지불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거래 형태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프루프 워크의 차이가 존재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골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부 이런 비트코인 포크는 네트워크를 연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변경함으로써 비트코인을 더 빠르게 채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형태에서 발생되는 알트코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비트코인 사토시 버전이에요. 이게 약자로 말 그대로 줄이면 돼요. 비트코인의 B와 사토시의 S와 비전의 B입니다. BSB 코인이라고 하는 코인인데 2018년도에 나왔네요. 이게 이제 한때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한 친구가 나타났었어요. 2024년 3월 달에 런던 고등법원에서 이 크레이기 라이트라고 하는 호주 친구인 것 같은데요. 이 친구가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저는 사토시 나카모토, 여러분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하드웨어 개발에 있어서 자주 등장하는 그 국가의 이름을 보면 저쪽 북유럽 사람들, 헬싱키나 노르웨이 이쪽 사람들,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한국 사람은 아직까지 그렇게 등재된 사람이 제가 별로 못 봤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추정할 때 일본류는 아닌 것 같아요. 일본류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SB는 2018년 11월에 비트코인 캐시에서 하드포크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가 된 게 아니라 앞에 설명드렸던 비트코인 캐시에서 하드포크가 되었어요. 근데 요즘의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께서 거래를 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비트코인 포크란 것이 무엇인가? 제가 쭉 비트코인 포크로 만들어진 알트코인의 종류를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 사토시 버전, BSB,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언리미티드, 비트코인 클래식, 비트코인 XT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가장 현재에도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게 비트코인 캐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서 분파되고 있는 이런 알트코인이 만들어지게 된 기술적 프로토콜의 레이어는 하드포크라는 개념으로 정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드포크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그냥 끝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암호화폐 블록체인에서 이 포크가 비트코인의 새로운 규칙을 도입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이 규칙은 세 가지 분야에서 규칙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프로토콜이라는 것,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 데이터라고 하는 것의 새로운 규칙이다. 근데 이 규칙이 만약에 계속해서 블록체인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소프트 포크가 되고요. 소프트웨어 포크가 되고, 하드웨어 포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그런 하나의 성격을 가진 그런 내용이라서 조금 비트코인의 본바탕을 뒀지만 여기서 진화된 그러한 형태의 알트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설명드렸지만 14년 마크 허른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최초가 비트코인 XT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드포크와 소프트포크가 존재하는데, 이 하드포크와 소프트포크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소프트포크는 그냥 비트코인의 그런 밸류체인 또는 블록체인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형태의 코인이기 때문에 알트코인으로 발전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하드포크로 이루어진 것만이 다른 형태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의 알트코인으로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루고 있는 가장 그 기본적인 바탕은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POW입니다. 이게 뭐 Prison of War, 전쟁 포로가 아니고요. Proof of Work라고 해서 작업증명서입니다. 작업증명서 개념인데, 이 작업증명서는 16지법을 제가 쓴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64개의 코드를 풀어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시간이 되면 이 Proof of Work의 개념, 작업 증명이라는 것과 또 다른 게 이제 Proof of Stake라고 하는 스테이크 증명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뜻이 어떤 개념으로 분파가 되어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알트코인으로 이어지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 이해하셨는데 이해하시려고 많이들 애를 쓰시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고생하셨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나는 대로 공부하고 또 여쭤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